안녕하십니까. 조서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2024년 6월 20일 저녁 9시 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개돼지 취급을 면하려면 이라는 내용을 해봤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알람이 갔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개돼지 취급을 면하려면 입니다. 자, 표류님, 최성열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권은경님 반갑습니다. 추미숙님 반갑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개돼지 취급을 위정자들, 권력자들한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 안 나쁘십니까? 저 같으면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달라들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진영 전문가들한테는요 엄청나게 도도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는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능숙능란하게 하는데, 막상 자기를 목조르는 사람한테는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해요. 달라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구분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세금 상담하러 왔으면 제가 그분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제가 해코지 할 사람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오면은 사기치는 부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세무사라고 찾아갔는데, 세무사가 오히려 국세청 편 들고 오히려 국세청하고 합의 보고 뭐 이렇게 확인서 써주고 그럽시다. 자료 갖다 주고 우리가 하나 주고 하나 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자료 다 갖다 줬는데 맞을 거 다 맞았어. 그런데도 세무사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더 맞을 건 내가 그 정도 해가지고 막아줬어 하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그분이 초창기에 이제 세무조사 때부터 잘못 단추를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과세 처분의 요건, 입증 책임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한테 있어요. 과세관청한테 있는데 과세관청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라고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다 그냥 뭐 고분고분 해가지고 자기가 다 갖다 바치고 다 소상하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전부다가 자기 목줄을 잡았다. 맞을 거 다 두드러 맞고 하소연해도 소용없고. 근데 세무사들은 또 그거 자기가 그만큼 했으니까 다행이다, 돈 갖다 주라, 성공보수 내놔라, 막 이렇게 하고. 세무사들을 처음에 5명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2명이 자기가 해줄 수 있다 하면서 돈을 주래요. 돈. 그래가지고 현금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 현금으로 달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국세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걱정 없다. 내가 나서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국세청 고위직들하고도 잘 알고 막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얕고 불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겁을, 씨앗을 엄청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고. 이게 큰일 났네. 지금까지 번 거 다 털어버리겠네. 제가 사법연수원 그 앞에 삼풍백화점 그쪽에 한의원이 있었어요. 연수원 시절에 제가 이제 먹은 게 체해가지고 갔더니 그 한의원 원장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텔레비전에 좀 자주 나오는, 아침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이고 큰일 날 거, 아이고 몸이 이렇게 상하면 큰일이지 하면서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뭐가 얹혀가지고 갔는데 막 큰일이래요. 큰일. 예?
이렇게까지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그러고 나서 나가니까 딱 데스크에 한약 한 재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50만 원 달래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이겁니다. 생사람 잡으면서 사기쳐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전문가들의 어떤 수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 안 열잖아요. 제정신이면 그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속여야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는 거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다, 급하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집에 왔어. 내가 점을 보고 있어. 그런데 제발로 들어왔어. 제발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자기가 고민되니까 들어왔겠죠. 그러면 허허 큰일 났네 이 말만 해버리면 50% 먹고 들어가요. 큰일 났네 하면서 당신은 해도 안 돼 뭐 일단 또 이 말 해버려. 그러면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 딱 축축 이렇게 하는 것 보면요, 걸려들었네 하면서 이제 요리해버리는 거죠. 의외로 잘 속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외로 잘 속는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영리하고 아주 영민하고 영악한 것 같아도요, 의외로 잘 속습니다. 이런 재벌 회장들도요, 세금 사건 해보면은 로펌에서 이렇게 서면을 써줘요. 한 100페이지짜리 서면을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10억도 받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연필 들고 보고 있더라니까요. 회장님 그거 보면 압니까? 근데 자기는 직성이 풀려야 되니까 연필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의 사건, 다른 사람 사건에서 써먹었던 그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미 기각이 돼가지고 끝난 사건인데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당하는 거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서면 써주면은 잘 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속여 먹어야 돈이 나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평생 내가 돈 벌어가지고 능력자로 대접받고 살고 싶냐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인생관이다. 인생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관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속은 사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당신을 한번 속이거나 속이면 그것은 그 속인 놈들이 잘못이다 이거. 그 놈이 잘못한 거지, 나쁜 놈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2번 속아요. 똑같이 2번 속으면은, 그리고 2번 그들이 나를 다시 또 속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내 잘못이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내가 병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영어의 격언어가 이런 말이 있다.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그러니까 2번 속으면 병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속으면은 속은 자신을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2번을 속인다는 거는 개돼지 취급했다 이겁니다. 개돼지라. 개돼지니까 속여도 돼. 저놈들은 속아. 속이면 속아. 그리고 뼈다귀 하나 탁 던져주면 그것밖에 몰라. 돼지가 그거잖아요. 피 터지게, 그 피 혈자에다가 그 다음에 돼지돈자잖아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무리들을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 지 앞에 지 먹이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무조건 지 이익만 생각하는 게 무리들을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 개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의문도 없고 비판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지 앞에 지 이익만 챙기는 부류를 개돼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돼지들은 비판이 없어요. 저항도 없어요. 의문을 갖지도 못해요. 의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뼈다귀만 던져주면 끝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 이익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잖아요. 돼지의 힘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개도 여르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나워요. 막상 먹이 앞에서는 싸나운데 어떻게 됩니까? 권력자 앞에서는, 속이는 사람 앞에서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당신은, 제가 이제 세무조사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돈 주면서 따기는 따기대로 다 맞고 두드러 맞고 이제 온 분한테, 아니 당신은 그 내 영상을 4년 전부터 봤다고 하면서 막상 그러면 세무조사 당했을 때 그때 상담 신청을 해놓고 왜 또 취소하면서 그때 안 왔냐? 그때 왔더라면은 그래도 뭔가가 상담이라도 받았다 하면은 비교라도 했을 거 아니냐. 에? 그런데 그런 말 하죠. 어린 양이 있다 보니까 앞에 양이 가는 거 보고 그냥 쭈르르 가는 거지. 세무조사 받았는데 세무사한테 간다고 생각했지 변호사한테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라고. 아니 누가 내가 세무조사를 뭐 해주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내 영상을 봤으면 그런 영상을 많이 보냈는데 속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상담 한번 오려고 생각을 안 하냐. 돈은 돈대로 딴 사람들한테 써가면서.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죠.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불복하니라고 용을 쓰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국세청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게 돼 있는데 싸움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스스로 와가지고 이제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마음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음을 속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속았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결국은 속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면 성질 나는 거죠. 그것도 내 돈 줘가면서 뒤통수 막 봐줄 줄 알고 이렇게 사정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존심 굽혀가면서 고개 숙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조사 공무원에 한마디로 말해서 영웅담에 뭐 그거 불쏘시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성질 난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속이면 속아요, 또. 근데 그게 자기 이 머리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모르면 전문가 찾아가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내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합당하게 주고 그 지식을 얻고 전문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몇 개 보고 자기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쓰고 고급의 지혜를 가지려고 해요.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속아요. 예. 그런데 본인들은 그 모든 지식을 언론을 통해서 배워요.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보의 소스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터득한 것이 없고 맨날 언론 통해서 뉴스 통해서 그 보고 유튜브 통해서 본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정보를 자기 그 정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뉴스에서 그러던데요. 이런 말을. 뉴스 자체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근거로 한다 이겁니다. 뉴스를 근거로. 그러니까 화를 낼 줄 몰라요. 화를 낼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민 간다 하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민 간다 하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씩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데는 뭐 또 뉴스에 또다시 나오더만요. 그래가지고 탈출 이민 러시 부자 1200명 이미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 떠나라 하면서. 그러니까 개돼지들은 떠나도 돼 하면서. 그런데 떠나도 그냥 떠나게 놔두나요. 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배운다고 자꾸 이 정보, 자기 정보 시비를 나누는 데는 또 일가견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없어요. 똑똑한 국민이 없고, 뭐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것도 세계 경제부터 해가지고 국제 정치까지, 우리나라 정치부터 해가지고 뭐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뭐 그러니까 등산 가면요, 막 이렇게 60대 뭐 아저씨들 보면요, 전부 다 리시버 끼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치 유튜버들입니다. 뭐 정치 이야기 듣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조작질하는 그런 뉴스에 자기 정보의 근거를 가져요. 자,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다수결이 마찬가지로 뉴스가 항상 옳은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언론은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단일 노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 뉴스를 듣고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고, 찬양이 받아야 되는 나라고, 북한 김정은이가 최고 그 지도자고, 푸틴도 최고의 지도자고, 시진핑도 최고의 지도자다. 그런데 미국 놈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이게 미국이 말이야,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막 압박하고 이게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 정보의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뉴스가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아무렇게나 말해도 통하니까. 제대로 된 그 실상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맨날 또 그 정보의 소스가 전부 다가 언론이다 이거예요. 휴대폰에 나오는.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7월 10일 날 이게 나온대요, 책이. 애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내 친구 김정은, 김금숙 만화 해가지고, 지은이가 김금숙이고 출판사가 이숲이다. 2024년 7월 20일 날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25,000원이래요. 이게 지금 버젓하게 내 친구 김정은이라고 나와요.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애들, 우리 애들이, 어린 애들이 저 책 읽고 다니면은 미국 놈이 다 나쁜 놈이고 북한 김정은이 욕하는 놈은 전부 다 나쁜 놈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에? 이게 지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 삼촌 죽였잖아요. 죽이는 것도 고사포로 갈기갈기 찢어져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 친형도 공작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지가 말을 하고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군 언로가 꼬박꼬박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가지고 처형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이상한 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친구 김정은이래요. 이게 우리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출판사에서 버젓하게 25,000원에 책 사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해가지고, 미국이 나쁜 놈이고 북중러가 선한 사람들, 선한 세력들이다. 선한 북중러인데
이 미국이 말이야 이게 제국주의 노릇해가지고 이게 세계 질서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이 세 사람이 독재자 아니에요? 이 세 명의 독재자만 없으면요 지금 70억 세계 인구가 편안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산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막 그렇게 독재자고 막 그 일을 막 이름을 없애고 막 어디에다가 이렇게 똥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시절에 정적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DJ가 죽었습니까? YS가 죽었습니까? 그 시절에 정적이 죽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김정은한테 앞에서 졸았다고 죽어버리고 자기 삼촌도 죽여버리고 지 친형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정적은. 중국의 시진핑이 자기 정적은 계속 죽이잖아요. 러시아 푸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정적은 계속 죽여요.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다 이겁니다. 이 독재자 3명만 없으면 세계 70억이 편안하게 산다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자꾸 중동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의 전략을 중동으로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동북아시아가 잠깐만요. 이 동북아시아가 아주 이게 세계 경제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10년, 20년 뒤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동북아시아가 모두가 경제의 중심이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석유 그거 없어도 이제 산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가 이제 경제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경제 개발의 핵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중요시한데 북한,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패권을 잡고 싶은 거죠. 패권을 잡고 싶은데 미국 때문에 안 돼. 일본 때문에 안 돼. 저 대만 때문에 안 돼. 예? 게다가 한국까지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딱이 한 대 딱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쫄래쫄래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돈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뭔가가 중국 편에 막 이렇게 칭송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곧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뒤에서 조종을 한대요. 예? 하마스를 러시아가 조종을 했는데 이미 이제 하마스는 작살이 났고 거기에서 큰 중동 전쟁이 비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평화회담으로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헤즈볼라 시리아는 지금 무정부 상태랍니다. 무정부 상태여가지고 이 정권이 생기면 그 다음 정권이 또 무너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리아에 꽈를 트고 있는 그 테러 집단이 헤즈볼라예요.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를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헤즈볼라를 통해 가지고 야 전쟁해라 그래가지고 침공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전략을 중동으로 이렇게 분산시키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똥줄이 탄대요. 지금 세계 경제는 뭐든지 돈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결국 지금 이렇게 보면요. 러시아가 지금 뭐 밥 먹고 사는 게요. 무기 중공업 외에는 별로 없어요. 원유, 철강, 뭐 이런 자원 같은 거 가스 팔아가지고 유럽에다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17,000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유럽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얘네들이 언제든지 이거를 가스, 석유를 가지고 자기들은 난방을 떼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화 시켜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석유와 가스 라인을 딴 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가스 석유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나가는 라인을 지금 이제 2, 3년 안에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국물도 없는 거죠. 예. 그나마 원유 그 석유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살았는데, 예. 무기 외에는 중공업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들죠. 푸틴이 그러면 얼마나 똥질 급하겠습니까? 독재도요, 먹여주고 경제적으로 빵은 먹고 살게끔 해야 그게 독재도 되지. 안 그러면은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똥줄이 급한 거예요. 똥줄이 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 그렇게 허접한 나라에 와가지고 만날 필요도 없는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잘해보자 라고 쇼라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북한의 김정은이도 쇼라도 해야 예, 마침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똥줄이 급한 독재자들끼리 그냥 쇼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 미국하고 서방 세계가 일본하고 뭐 이런 서방 세계가 눈 하나 깜짝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자기 명줄을 단축하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라는 것도 보면요 똥줄이 급해요. 시진핑이도 왜 똥줄이 급하냐면요, 이 1994년에 미국이 대중국 보고서를 냅니다. 이 대중국 보고서를 내는데요, 중국의 역사,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10년 동안 연구해달라 해가지고 그 연구 용역을 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중국은 세계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재밌어요. 첫 번째, 이타심이 없다 중국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땅덩어리에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데 강권 통치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강권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억압받고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위구르 민족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 탄압을 얼마만큼 해버리는지. 티벳도 그러고. 중국은 강권 통치로 여러 다민족을 한 땅덩어리에 중국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꽉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어요. 거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있으면은 그때도 등소평이 그랬잖아요. 1억 명 중국 내에서 1억 명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힘을 가지게 되면 항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혔다 이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맨날 침략의 역사잖아요. 침략의 역사. 고구려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침략의 역사. 고구려 이전에도 그러고. 침략의 역사잖아요. 당군부터 해가지고. 넷째, 중국에는 자유와 인권 개념조차 없다. 없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이런 중국이 세계 경제의 큰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를 끌고 갈 만한 리더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답니다. 중국 역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자, GDP 성장률이 7% 아래로 내려가면 항상 정권, 왕조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통 한 550년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요, 2, 3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가는 왕조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7%의 목숨을 건대요. 목숨을 거는 이유가 항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7% 미만이 들어가면은 인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도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내세우는 통계는 서방이 믿지를 않아요. 다 통계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그 전력 사용량과 물류량을 파악을 한대요.
파악을 해보니까 2005년경부터 중국은 그 GDP 성장률이 7%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라는 걸 서방에서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7% 이상이다 막 이렇게 우기고 있다가 2018년부터는 7% 이하 맞다라고 인정을 했대요. 왜?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대중국 경제 제재를 세게 해버리니까 7% 이하 맞다 이런 식으로 고분고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중국이 붕괴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똥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똥줄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만이라도 침공을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방 언론에 의하면요, 매일 1000명 정도가 일으키는 그런 폭동들이 일어난대요. 1000명 정도가 일으키는 그 폭동들이 매일 몇 건씩 일어나냐면 10건에서 30건 정도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지방에 그 소요를 진압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112 경찰로 시위에 진압에 차출이 되면은 참여를 하면은 그 성적 그 출석 인정과 동시에 상점을 준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할 정도로 지금 거기에 중국 내부도 똥줄이 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를 배출하는 명문대학 그 몇 개를 제외하고는 중국 내에서는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된대요. 취업이 안 되니까 한 학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최장 1년까지 한 학기는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를 확제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이 이런 애들이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취업하는 거를 인정해 줍니까? 노하죠. 거부하죠. 거부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50만 명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대기를 하고 있대요. 50만 명. 그러니까 출입국 관련 부서가 이건 너무 많이 온다 해가지고 안 받으려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현재 중국에서 온 취업자 수만 80만 명이래요. 80만 명. 대학생까지 합하면요 100만 명이 넘는다 이겁니다. 중국에.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냥 대학생들이 순수한 대학생들이냐? 그 중에 스파이 없어요? 근로자가 순수한 근로자냐? 그 중에 스파이 없습니까? 10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쫙 위기 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자기가 똥줄 타니까 그러는 거, 똥줄 타니까.